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내가 배당락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좀 컸는데 뭐 종목별로 이건 정해진 스케줄이죠. 배당을 받기 위해서 27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됐고, 네, 오늘 배당락이니까 매도하는 물량이 많죠. 네, 그래서 정해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미국만 좀 돌아서면 이번 주에 조금 좋은 결과로 갈 것 같은데, 예, 간당간당합니다. 예, 딱 경계선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여기를 또 뚫어버리면 더 내려가니까, 제가 이전 방송에서 14.3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꼭 간다 이런 거보다는 뭐 그때까지 더 밑으로 준비하셔도 나쁠 건 없죠. 지금같이 투심이 안 좋을 때 천천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기사를 읽으면, 자, 하나만 읽으면 한쪽 의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저도 이 기사를 딱 보고 미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에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 영향 줄까? 별거 아닌 제목인데 왠지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금리도 멈출 것 같고 뭐 이런 상승, 주가 상승의 그런 뉘앙스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딱 이거 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거를 쭉 다 봤더니 자, 4개월 연속 하락이죠. 미리 알고 있던 내용이죠. 우리만 몰랐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 하락, 10월, 11월은 반등했는데 그때도 하락하고 있었고, 그죠? 이번에 하락할 때 역시나 하락인데 영향을 미친 걸까요? 안 미친 걸까요? 실제 미쳤다고 볼 수가 없죠. 이건 그냥 CPI에 반영이 됐고, 뭐 그런 정도로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뉴스를 해석해서 이 방향을 결정하는 거, 이건 지금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볼까요? 인플레 끝 보여. 자, 인플레 끝이 보이는데 주가는 끝이 안 보이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서 절대 판단이 어렵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 전망이 10월부터 안 좋았는데 역시나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한국의 닥터둠 김영희 교수님은 미국 주택가격 이제 떨어지기 10월 달부터 말씀해 주셨죠. 11월부터. 자, 근데 이게 떨어지면 뭐가 문제가 돼요? 자산이 떨어지니까 보유자들이나 투심이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내 재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자는 더 내야 된다. 그럼 이거 힘들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얼어붙는 시장인데,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건 부동산이 먼저 움직이나요? 주식이 먼저 움직이나요? 네, 항상 주식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 같이 떨어졌어도 나중에 먼저 튀어 올라갈 건 주식이니까, 전 뭐 이렇게도 하라고 합니다. 돈 여유 자금 많으신 분들은 우선 주식을 사놓고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거를 한 5, 6개월 있다가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단기간 수익 나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다시 오를 테니까 이때 큰 돈으로 5개월에서 8개월이면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네, 부동산을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다른 것들을 볼게요. 이게 좀 심각해요. 미국 주택시장도 2011년 이후에 좀 최저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침체를 우리는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만들었죠. 이분이. 예. 파월이 미국에서 자기들끼리 뭘 하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이거죠. 정부가 뿌린 인플레 지원금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지원금 있죠? 예, 그거를 금융위기 때는 돈을 줬는데 개인들한테 안 줬죠. 금융기관들한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유통이 안 됐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냥 주머니로 꽂아줬죠. 다. 그랬더니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미국인들은 좋았어요. 연봉 5천 받는 분이 5천만 원을 더 받는 꼴이 됐죠. 그러니까 5천 벌던 사람이 1억이 들어오니까 현금이 두둑해집니다. 여러분, 이 5천이 무시할 수 없는 게, 5천 연봉이면 뭐 한 달에 한 350 벌겠죠? 그래갖고 언제 현금 5천을 모으나요? 저금해서. 이거 못 모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꽁돈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5년 정도 저축할 돈을 그냥 공짜로 딱 준 겁니다. 그러니 두둑하죠. 미국인들 그 돼지저금통은 두둑했던 겁니다. 이제 깨는 거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19 유동성 청구서가 이제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시켰고 물가 인상, 이거 참 애석하지만 미국인들 자국을 위한 정책에서 결국은 전 세계가 고통받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죄입니까?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대응하셔갖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전 아까 그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부동산이 꺼지고 주식이 같이 꺼져도 당장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주식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잘 버티시면, 뭐 길어봐야 2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안에 반등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고 천천히 대응하십시오. 근데 지금 어쨌든 테슬라하고 애플이요,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테슬라입니다. 이 차트가 테슬라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전 방송에 제가 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2달 전에, 이때가 애플 쇼크가 났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애플 쇼크가 딱 나서 하락으로 이렇게 턴할 때인데, 자 이런저런 기사를 떠나서 대응하자고 말씀드렸던 게, 테슬라도 여기서 이제 내려왔죠. 이제 헤드앤숄더형을 크게 그린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이게 올라가면 이 위로 가야 되는데, 이거 못 올라가면 크게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지지를 못하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못했죠. 못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C라인하고 검노선 동시에 부딪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동시에 부딪히면 뚫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음봉 신호가 딱 뜨면서 매도 신호죠. 이렇게 그냥 쭉 빨렸어요. 자 기울기가 장난이 아니죠.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브레이크도 못 잡고 그대로 내려갔는데, 저는 사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반등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충분히 싼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밸류에이션 평가 이런 거 여러분 완벽하게 하실 수 없잖아요. 저도 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는 뭐 너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그죠? 매출만 갖고 얘기할 수도 없고, 성장성이나 뭐 너무나 우리가 평가하기 지표가 애매해서, 이런 경우는 그냥 저는 차트 보고 가격을 보고 가는 겁니다. 여기 매수 밴드 왔죠? 그 다음에 M 밴드 하단 왔죠? 그 다음에 P 밴드 하단도 다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거, 저는 그 신용 물량이 청산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쪽에서 개인만 갖고 있는 거 아니지. 개인은 오히려 잘 안 팔죠. 이럴 때도 더 매수하는데, 기관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은 이렇게 떨어지면, 기관이라고 레버리지 안 쓰겠습니까? 그죠? 헤지펀드들은 레버리지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매도 팡팡팡팡 나오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이 기회에 좀 사고 있고요. 애플은 이게 시작이 안 됐죠. 그래도 여기 보시면 회색금융은 이때는 웬만하면 이제 좀 기다리셔야 되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짝 빠져나오면 좋은데, 안 되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손절을 할 거면 지금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 늦었죠. 그럼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저는 한번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깨졌을 때 매도를 한번 하고, 여기서 이제 내려오다가 여기 이평선 깰 때 매도를 한번 70%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떨어지는데 다시 사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게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애플은 더 떨어질 거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떨어지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S 시그널, 이게 위쪽에서 이제 내려왔거든요. 80에서 이제 꺾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 테슬라는 벌써 여기서 꺾였죠. 꺾여서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진 거고, 애플은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그런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줄고 있죠. 양봉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잘 버텨야 되느냐. 근데 애플은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더 천천히 사셔야 됩니다. 사시려면 반등도 당연히 할 수 있죠. 하지만 차트상으로 볼 땐 이 구간을 보셔야 되고, 그에 비해 테슬라는 상당히 좋은 가격대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만 사시면 된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달에 뭐 2주, 3주 이렇게 사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 놓고 12달을 보면, 지금은 한 달에 한두 주만 사세요. 그러다가 3달, 4달 이 뒤쪽 가고 왕창 사시면 12달까지니까 아직도 10번이나 더 남았겠죠. 2번 샀으니까. 이 뒤에 왕창 사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테슬라죠. 테슬라도 제가 장기 M9, 상승 M9이라고 이 명안이 갈색선 계속 설명드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국내장 그렇게 빠지는데, 여실히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셌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여기서 깨기 시작했죠. 돌파하고 그 다음에 한번 눌린 다음에 그 이후로는 안 내려가죠. 상승 M9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종목 타고 있으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깼죠. 깨서 쭉 내려오고 나서 다시,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이럴 때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익절이겠죠. 미리 사셨으면. 이럴 때 매도를 좀 하고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쪽은 다 하락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고 위로 팔고 이런 정도를 하시는 거고, 아니면 계속 내려갈 때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다 왔죠? 여기 하방에 장기 M9에 거의 다 하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80달러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살 생각이고, 이게 50달러 갈 것 같지만 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내려갈 수 있어서, 근데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알 수 없고, 차트상 요 위치 정도까지 지금 보고서 매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고를 하십시오. 자, TQ 일봉상 18.2, 17.6, 17까지 왔죠. 그래서 16.73까지 왔는데, 자, 16.3까지 왔었습니다. 뭐 거의 온 거죠. 거의. 어제 거의 내려갈까 하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끝났는데, 자, 오늘이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이 여기서 내려가면 이 밑을 경험하겠죠. 다시. 그러면 16.3, 15.5입니다. 그 다음에 14.3. 네, 요때 중점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근데 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횡보를 하더라도 또 요 위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고, 깨면 아무래도 피곤합니다. 자, 아직 전저점은 안 깼지만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어요. 깰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깨는 거예요. 일부러. 이건 개인이 하는 영역이 아니니까 16.2가 전저점이었거든요. 여기를 깨서 한 15.5까지 딱 내려버리면 패닉셀 나옵니다. 개인들 패닉셀 나오니까 그걸 유도하기 위한 거라 여러분들 절대 거기 휘둘리지 마시고요. 자, 주봉상 보시면 지금 보면 이전 가격대 그냥 온 거예요. 온 거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뭐 12.5까지는 보고 있어요. 12.5까지는 보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까지 당연히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전에 이 가격 있었어요. 그쵸? 코로나 전에 분명히 이거보다 낮았단 말이에요, 가격이. 그런데 이 가격이 왔다고 야, 이 밑으로 설마 가겠어? 그런 생각은 좀 위험은 합니다. 저 스스로도 이 이전 가격을 봤었기 때문에 코로나 최저점이 8.6 정도, 뭐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세요. 지금은 그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 60분 봉상 TQ를 보면요. 자, 이렇게 내려와서 한번 여기 보시면 이 매수밴드에 한 번 닿았어요. 그리고 반등했다가 두 번 닿고 세 번 닿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한 번 닿고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이렇게 어제 밀려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쭉 밀려서 끝났는데 다행히 여기를 깨진 않았죠. 요 라인을 깨고 내려오진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매수 구간으로는 상당히 좋은 구간인 거고 올라가리라 믿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숏 물량이 너무 많아요. 아까처럼 테슬라, 애플 계속 쏟아진다. 그러면 사실은 버티기는 힘들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털릴 만큼 털렸다고 생각한다면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오늘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달러 환율이 드디어 1270 밑으로까지 내려왔네요. 요거는 LOC 지정가 매매 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량을 늘리시겠다, 저 가격 못 기다리시겠다 하는 분들은 요 구간을 쓰셔서 TQ, JPI, SCHP, SOXL, TCL, SQQQ까지 요 가격들 보시고 요렇게 캡처해서 쓰시면 되겠죠? 제가 방송 중에 올려드리니까 요 캡처해서 쓰시고요.
저는 지금 주식을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입절도 하고 있고 손절도 하고 있어요. 물량 줄여서 1억 9천 정도 샘플 계좌가 지금 1억 8,065만원 뭐 이 정도로 내려왔고, 보시면 국내 주식 53.8에서 47.4로 내려갔죠.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좀 줄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월부터 더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주식은 아직은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직은 채권이네요. RP. 채권 RP 늘었죠? 네, 여기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이 15.5에서 뭐 비슷합니다. 이거는 근데 더 사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환율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TQ 548, 그 다음에 지금 550 어저께 매수 다시 해서, 근데 이때도 이제 많이는 지금 안 사고 있고 가격에 걸어놔서 그렇습니다. 16.3과 15.5, 14.3까지 다시 걸어놨으니까 내려가면 더 사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JPI, SCHP를 우선은 계속 늘려놨고, 더 떨어지면 이거 팔아서 매수하죠, 제가.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면 조금 매도해서 다시 이걸 사놓습니다. 그런 정도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DFE에는 드디어 이제 양전됐네요. 그렇게 떨어져도 여러분 여기 거의 같은 시기에 샀죠. 한 달이 안 됐을 거예요. 2주나 3주 됐을 건데, 거의 똑같이 뭐 양도 많진 않지만 이렇게 샀는데, 이게 이제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나스닥 100인 TQ는 좋은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뭉뚱그려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고, 방사는 옛날보다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러분 대응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해 놓고,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더 싸다고 자꾸 사고 이러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바닥일 때, 제가 차트 보면서 세 가지 라인, 매수 밴드, 장기 M 밴드, 그 다음에 P 밴드 뭐 이런 게 바닥에 닿았을 때 사세요. 이런 게 이제 그 저점 매수인 거고요. 이렇게 가격이 내려간다고 여기서 다 사다 보면 아무래도 돈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은 저도 이제 오늘 요 효성 TNC 17% 정도 돼서 정리를 했고요. 리노공업도 뭐 중간중간에 이제 파도 타겠죠. 매수하고 매도하고. 미국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나쁘잖아요. 나스닥 위주로 하시면 진짜 나쁩니다. 다우로 사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뭐 저라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국내장에 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국내장은 전 큰 플러스는 아니죠. 한 달 전에만 해도 이거 25, 6% 갔었는데 그동안 한 2주 만에 많이 빠졌죠. 이렇게 하락하는 데는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도 덜 빠지는 애들, 이거 덜 빠졌잖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금 2차전지 확 내려가시는 거 보이시죠? 바닥 거의 근처로 가면 다시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한 종목만 지금은 고집하시는 거는 뭐 성향이지만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장은 아직 좀 수익이 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방송에서 제가 오리콘 말씀드렸죠. 이거 이제 상승 M9 갈색 선을 넘어가는 종목, 그리고 강하게 움직이니까 여기 보면 이제 한 3일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떨어졌죠. 요거 한 25%에서 30%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올라갈 수 있다 보고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요게 한 이틀 전, 그때 이제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요렇게 매수를 했죠. 매수를 했는데 확 어제 이제 올려쳤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상승해서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저는 근 한 30% 수익이 났죠. 그래서 오늘 아직은 매도 안 했고 내일 정도 봐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수익 내는 건 저는 국내 주식이 훨씬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방송에도 이것도 안내 드렸었어요. 제주은행인데 좀 말이 많고 탈이 많았죠. 이 종목도 인터넷 은행으로 출시가 된다, 얘들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그러는데, 이때 공시가 났어요. 이렇게 쫙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 수익을 다 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계속 간다라고 보장이 되면 장기 보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장이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매도를 좀 했고 수익을 실현했는데, 수익을 실현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이걸 또 그대로 원위치했다 그러면 좀 열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대로 왔다가 이게 올라가는 동안도 그대로 들고 있으면 이 수익만큼은 안 나도 물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때쯤 고민되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도 멤버십 회원분들께 이때 그냥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너무 위험합니다. 수익을 냈으면 그냥 어느 정도 좀 털고 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바닥을 노려야 되는데,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못 올라갔다, 그럼 이제 이 밑으로 간다 그러면 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새로 사시던가 아니면 우선은 정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유는 여기 있죠. 장기 M9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올라갔다가 지금 올라갔죠. 그러다 내려왔다가 이걸 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승부처입니다. 저기를 잘 보고 계셔서,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피가 마르겠죠.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주식 투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샀죠. 그냥 제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밑에 8,800원을 깼을 때 그냥 손실 봐도 손절할 생각이었고, 매수를 해서 다행히 또 어제 오늘 이렇게 올라져서 또 한 23% 정도 수익이 나서 오늘 매도를 했어요. 여러분, 주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네,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집중할 것인지는 바로 여러분 선택이에요. TQ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락해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이 종목들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 두 가지를 그냥 보십시오. 내려갔다가 올라왔죠? 그랬다 다시 내려왔잖아요. 자, 여기 보면 쌍바닥입니다, 여러분. 일봉상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런데 쌍바닥 모양 비슷해요. 그렇다면 잘 주시하시면서 이런 쪽에서 수익을 내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TQ가 더 밀리지 않고 올라가기를 좀 바라고요. 상승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